북한이 뉴욕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정보 당국이 밝혔습니다. 텍사스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총기 난사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아파트 벽장에서 5살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사우스LA 지역에서 타코 트럭을 상대로 한 연쇄 총격 강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올 봄 이후 덥지도 않고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 관련 법률을 어겼다며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우창펑 최고 경영자에 대해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소장에서 바이낸스는 수십억 달러의 고객 돈을 고객들 몰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해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했는데 이는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악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의 바이낸스 제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며 파생 상품 등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의 대러시아 제재 위반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미국 금융, 사법당국이 관련 업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재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중국계 업체라는 점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So over the last week, there's so much turmoil in our industry, but I want everybody to understand that's not reflective of everything in the industry. The industry goes through ups and downs. 바이낸스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해 지난 3월 국내 금융당국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사업자 변경 신고를 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의 이딴 제소와 수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지난달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엄격해진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하던 경비행기가 워싱턴 DC에 추락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가 접근하며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갑자기 굉음이 울립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밖을 확인했지만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The house rocked, the windows rattled, and it was done like that. Obviously freaked out a little bit. 확인 결과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을 경비행기 한 대가 당국 허가 없이 비행했는데 이를 추격하려던 미군 전투기가 낸 소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이륙해 북서쪽인 뉴욕으로 이동하던 경비행기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워싱턴 DC 영공을 비행하다 미군에 포착됐습니다. 미군은 경비행기 조종사에게 무선 교신 등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자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They did exactly what they were supposed to do, try to get on the radio, communicate to the pilot. That wasn't working, made themselves visible. 추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워싱턴 DC 상공을 비행하던 경비행기는 결국 인근 버지니아주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구조당국이 수색을 벌였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asically, everything is on the table until we slowly and methodically remove different components and elements that'll be relevant for this safety investigation. 경비행기는 한 중고차 거래업체 소유로 이 소유주는 추락한 비행기에 자신의 딸과 손녀, 조종사 등 4명이 탑승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추락 원인 등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비행기가 조종사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 항법 장치로 날고 있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전투기 출격과 경비행기 추락은 관계가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북한이 뉴욕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 성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으며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형 핵탄두는 전술핵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터너 위원장은 북한과 관련해 억지력 개념은 죽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북한은 4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연구센터에 따르면 핵탄두를 보유한 9개 국가 중 러시아가 가장 많은 5,890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5,244기, 중국이 41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10년간 증가분은 중국이 160기로 가장 많았는데 같은 기간 북한은 30기의 핵탄두를 증식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그간 뉴욕주 포드드럼 기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시스템에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방어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괴한이 총을 쏴 여성 1명이 목숨을 잃고 여성의 오빠와 3 자녀들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텍사스 써니베일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던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다가와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차량 안에는 27세의 여성 타이샤 메리트와 그녀의 오빠, 그리고 오빠의 3 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총격을 받은 메리트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오빠와 3 자녀들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8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당시 7발의 총성을 들었으며 용의자가 검정색 도요타 캠리를 타고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모인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시카고 오스틴의 한 공원에 4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남성을 추모하기 위해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추모식 직후 참석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이어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격으로 인해 4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남성의 여자친구인 25살 테리 아담스가 숨졌고 20대 남성 4명과 10대 1명을 포함한 여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의 추모 행사가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러워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반 사이에 3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고 결국 새벽 1시가 되면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며 경찰을 원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가 1명이 아닌 다수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가정집 벽장 안에서 5살 난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 경찰국은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쯤 손녀딸이 실종됐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딸인 올해 27살의 알렉서스 넬슨의 거주지로 출동했으며 벽장 안에서 플라스틱백에 담긴 5살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살해된 지 한참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넬슨이 딸을 살해 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인 넬슨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압수수색에 동의한 그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초 딸을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그녀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한 끝에 멜라토닌과 자낙스 복용 등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진 점을 보고 약물로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넬슨은 아동학대와 살인,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내일 첫 공판을 받습니다. 경찰이 우버를 기다리던 아시안 커플을 폭행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달 23일 새벽 맨해튼 한복판에서 발생한 아시안 커플 공격 사건의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우버를 타려던 2명의 아시안 남녀에게 다가가 남성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구타를 가했고 함께 있던 여성에게는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시안 인종증오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공개한 경찰은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야 영업 중이던 타코 트럭에 총격을 가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한인타운에서 남쪽으로 6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12발 이상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타코 트럭이 심야 영업 중이었는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당시 주변 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시각이었던 만큼 경찰은 타코 트럭을 향한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타코 트럭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주 3마일여 떨어진 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타코 트럭에 2인조 권총 강도가 들이닥쳐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92가와 센트럴 교차로에서도 타코 트럭을 노린 강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총격까지 포함해 타코 트럭 관련 범행이 5건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연관성이나 범행 동기, 동일범의 소행인지 여부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우스LA의 한 주택가를 걷는 노숙자.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던 소녀가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앞면을 강타한 뒤 2손으로 소녀의 머리를 잡아 바닥으로 맺힙니다. 폭행을 목격한 한 남성이 급히 달려와 제지에 나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The homeless person heard me, got off the girl and proceeded to take out a weapon. And before I could find out what that was, I went for a takedown and I was slashed in the face. 체포된 여성 노숙자가 꺼낸 건 박스커터였습니다. 다행히 오전 등굣길에 봉변을 당한 소녀는 행인의 도움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처럼 흐린 날씨에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LA 한인타운 윌셔 거리입니다. 흐린 날씨에 바람 불고 가랑비까지 내려 스산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LA 한인타운은 햇빛이 없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바깥 활동하고 이런 게 이제 주말에 되게 재민데 날씨가 이렇게 우울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처지고 그런 기분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조량 감소는 우울감을 예방해주는 세로토닌 분비량을 줄이는데 최근 경제적이나 가족 간의 다툼 등으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한인들의 경우 우울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라이프케어 리소스센터는 정부 지원 축소에 물가 상승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한인들이 흐린 날씨로 외출까지 줄여 특히 노년층의 고립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흐리면 다 집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도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안 움직이는 거에서 집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무기력감 안에 자기를 사로잡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인들에게 무료로 전화 상담을 돕고 있는 생명의 전화는 매월 300여 통의 전화 중 최근 3분의 1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한인들이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전화도 걸려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햇빛이 있어서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형통치 않고 부부지간에도 웬만한 소통이 안 되고 자녀들도 독색이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어로 정신건강 상담을 돕고 있는 두 단체는 우울감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만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지인과 소통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마리화나 카페 영업을 합법화했습니다. 추가 세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주 하원은 커피와 음식,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는 업소에서 마리화나 흡연과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득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도입될 마리화나 카페는 네덜란드에서 성행하고 있는 영업점 형태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기호형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지만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건수가 많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된 배경도 세수 확보에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염성 결핵을 앓고도 치료를 거부해온 여성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워싱턴주 교정당국은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와 격리를 거부해오던 한 여성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전염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했고 검사와 치료를 회피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보건국은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치료 가능한 교정시설에 이 여성을 수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건국은 수감 기간 동안 이 여성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범죄자의 전과 기록을 봉인하는 법안이 뉴욕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범죄 기록을 비공개하도록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즌스 원내대표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 역시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입법화되면 뉴욕주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기 마감 전 통과돼 법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경범죄의 경우 선고 이후 3년, 중범죄의 경우 선고 이후 7년이 지나면 범죄 전력을 봉인, 전과자들이 렌트나 구직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세부 사항을 협상 중입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는 제외됩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주내 전과자 약 230만 명의 전과 기록이 봉인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폭력적이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전과 기록은 절대 봉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마테라 공화당 주상원의원은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상습 범죄자들에게는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며 뉴욕의 공공안전에 또 다른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스마트에셋이 국내 38개 대도시의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양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시별로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크루즈, 산호세와 나파, 산타로사 등이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모들은 자녀 한 명당 연평균 2만 $1,000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 후 성인이 될 때까지 $38만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반면 자녀 양육비가 가장 적게 드는 도시 10곳 중 5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속했고 테네시주 모리스타운은 연간 양육비가 $14,577에 불과해 전국에서 양육비가 가장 적게 드는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임대 보증금 상한선이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택임대 보증금으로 한 달치 월 임대료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임대인이 월 임대료의 2~3배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위험 부담이 오르면서 결국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규제하는 12번째 주가 됩니다. 뉴욕시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선로로 떠밀어버리는 범죄로 무고한 시민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수년간 비판과 비난에 직면한 뒤 고심 끝에 세계 지하철역에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 주요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의 경우 2003년 40대 주부가 지하철 4호선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떠밀리며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이듬해인 2004년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출근길에 나서던 미셸 고가 타임스퀘어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진입하는 열차에 떠밀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지난달 말에도 뉴욕시 지하철 렉싱턴 애비뉴역에서 39세 퀸즈 거주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35세 여성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은 뒤 움직이는 열차에 밀어넣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 여성이 전신마비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1904년 뉴욕시 지하철 노선이 완공된 이래 다양한 노선의 열차 서비스 운영권을 각기 다른 민간 투자 그룹이 맡으면서 열차의 차량 길이와 문의 간격 등이 제각각 달라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벌어지는 범죄로 인한 피해와 비판에 직면한 MTA는 맨해튼 7호선 타임스퀘어역과 L라인 14스트리트 3애비뉴역 그리고 퀸즈에 위치한 2라인 서핀 볼로버드에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MTA는 아직까지 정확한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해당 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스크린도어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